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수학은 수를 대상으로 또는 재료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고 다루는 내용이 더 수준이 있게 되면 수의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2 과정까지는 유리수 범위의 수학을 다룹니다. 다만 같은 유리수라도 초등학교 때는 양의 유리수 그리고 0을 다루는 데 비해서 중학교에 올라오면 음의 유리수를 다루게 되죠. 이제 중2에서는 순환소수를 다루면서 유리수 전반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수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나뉘어지죠.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인 잔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이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무한소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한소수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순환소수를 다루기 전에 잠깐 동안 순환소수를 모를 때 순환소수를 무한소수라는 답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순환소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유한개, 즉 정해져 있는 개수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개,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무한소수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소수점 아래 무한히 나타나는 숫자가 일정한 배열을 가지면서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무한히 반복해서 즉 순환해서 나타나는 소수를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것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속하고 이 무리수는 중3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무리수를 다루면서 수의 영역이 실수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순환소수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미 말했듯이 중3에서는 무리수를 다루면서 실수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허수를 다루면서 복소수라는 수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의 분류 또는 수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이 유리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유리수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유리수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분의 b, ab는 정수이고 a는 0이 아니다. 이 의미가 바로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강조했다시피 수학적 정의라는 것은 수학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법처럼 딱 정하는 거예요. 그 기본 성질을 압축 액기 상태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모든 수학 용어의 정의를 다 외워둘 수는 없지만 중요 핵심 수학 용어만큼이라도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당연히 기계자간기, 단순한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외워두는 겁니다. 외운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이제 유리수의 영역 중에 중학교 2학년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소수란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기하분수 상태로 나타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와 5의
적절한 거듭제곱을 곱함으로써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순환소수란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리에서부터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되는 무한소수를 얘기합니다. 이때 일정한 숫자의 배열, 이것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하고, 이 순환마디는 다트, 점을 그 숫자 위에 찍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0.3333 하고 계속 무한히 진행하는 것은 순환마디가 3, 따라서 0.3 다트로 나타냅니다. 2.57575757 이렇게 무한히 진행될 때는 순환마디가 57, 그리고 2.57, 5.7 다트, 5땡, 7땡으로 나타납니다. 한 번 더요. 3.145, 145, 145, 145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때 순환마디를 145라고 하고, 145가 아니에요. 145라 하고, 그때 3.145, 1 다트, 5 다트로 나타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한소수를 고르시오. 친절하게 기하분수로 나타냈습니다. 이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 맞습니다. 12분의 5는 기하분수인데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인 3이 존재합니다. 선생님은 2 또는 5를 순수물로 보고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를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분수 상태에서 분모의 소인수에 불순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순환소수입니다. 따라서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가 되겠죠. 세 번째 문제는 기하분수가 아니죠. 기하분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유한소수가 맞습니다. 네 번째 문제 약분합니다. 2 곱하기 3의 1제곱분의 1. 불순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한소수가 아닌 순환소수. 다섯 번째 약분합니다. 오란 소인수 이외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한소수. 그럼 이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하분수로 나타내서 그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나타났을 때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이때는 분모 분자에 각각 5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분모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즉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분의 7 곱하기 25. 이 상태에서 소수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즉 10의 제곱분의 2. 이렇게 해서 소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2번. 이러한 분수에 A를 곱했는데 이것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A의 최소값. 우선 약분합니다. 분모 분자를 기하분수로 고치면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 이렇게 나타내진 거겠죠? 여기에 A가 곱해진 겁니다. 따라서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3과 7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주는 A의 값이 돼야 됩니다. 즉 3과 7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한 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값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따라서 3의 인수, 7의 인수니까 최소값은 21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유한소수는 21이면 약분해서 5분의 2라는 유한소수가 되겠죠? 문제 3번. 135분의 A가 유한소수이고 그 기하분수가 B분의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당연히 135를 소인수분해 합니다.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3의 세제 곱하기 5가 되고 이때 기하분수가 B분의 2가 된다 그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A는 분모에 존재하는 불순물 3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값은 무수히 많은데 약분을 시키게 되면 그 기하분수가 B분의 2가 된다는 것은 2라는 인수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구하는 A의 값은 54가 됩니다. 그때 B는 약분이 된 상태에서 5가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a 플러스 b는 59가 됩니다. 문제 4번 180분의 a가 순환소수가 될 수 없는 a의 값은 180을 당연히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순환소수가 될 수 없다, 즉 유한소수가 되는 값을 찾는 거고,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의 불수물인 3의 제곱을 약분할 수 있는 3의 제곱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4, 6, 12, 30은 안 되고 18 약분해서 2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구하는 값은 18이다. 문제 5번 11분의 3의 소수점 아래 2020번째 숫자를 a라 하고 7분의 2의 소수점 아래 2021번째 숫자를 b라고 할 때 그 두 값의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실제로 3을 11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0.27272727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0.2-7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7분의 2, 2를 7로 나누게 되면 0.285714 285714 285714 이렇게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환소수가 되겠죠. 이렇게 무한히 반복될 때 2020번째, 즉 짝수 번째니까 a의 값은 7이 됩니다. b의 값은 순환마디의 숫자의 개수가 6이니까 2021을 6으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336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5번째 숫자입니다. 따라서 b는 1, 구하는 답은 8이 됩니다. 이렇게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과 대소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